네, 세팅을 하는 동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UiPath 코리아의 백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 회사 제품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최근 비즈니스 월드에서 하나의 일반적인 언어가 되어가고 있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RPA라고,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병원 쪽에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긴 한데 지금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뭐 대기업이든 금융기관이든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가 돼가는 거예요. 언어가 돼간다는 거는 누구나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쓰는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하겠다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RPA라는 것이 도대체 뭐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뭐고, 병원에서 한번 도입한다고 하면 어떤 업무를 자동화하면 좋을까에 대한 업무 사례, 그리고 뒤에는 조금 소프트하게, 뭐 전략이지만은 좀 소프트하게 이야기를 좀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뭐 아젠다를 말씀을 드렸고요. RPA란 뭔가라는 게 첫 번째 화두인데, 혹시 RPA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한번 거슬러. 네. 요새 기업 쪽에 가면 RPA를 안 들어보신 분이 계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RPA를 지금 강연장이나 반쯤 되시는 분이 들으셨다는 그신 것 같은데, 우선 RPA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PA는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회사에 출근하시면 이런 거 다 하시죠. 엑셀 만지고 웹하고 ERP 시스템 쓰시고 오피스 프로그램 EMR 하시고 HIS 하시고, 이런 기본적인 업무들을 사람이 하는 거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써서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게 RPA라고 합니다. 일종의 비서 같은 개념인 거죠. RPA 솔루션은 어느 회사를 막론하고 대충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로봇한테 시켜야 되니까 로봇한테 시키는 방법 쓴 거죠. 디자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버가 있고 당연히 소프트웨어니까, 그 다음에 로봇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텐디드 로봇은 사람이 필요할 때 수행하는, 그래서 일종의 비서 로봇입니다. 언어텐디드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에 따라서 매일 해야 되는, 매주 해야 되는, 혹은 매월 해야 되는 일들을 서버가 일정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디자인하는 건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좀 다르게 생겼죠. 저쪽 우측에 보시면 전 개발자들이 쓰는 것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뭐 클릭, 뭐 엔터 이런 것들 가져오고, 여기 좌측에 보시는 거는 셀프 유즈라고 해서 스튜디오 X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는 이 제품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스튜디오 X라고 하는 건 훨씬 더 직관적이죠. 엑셀, 아웃룩, 워드. 그래서 지금 RPA라고 하는 거는 전문 개발자가 우측에 보면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좌측처럼 간단한 개발 툴을 가지고 일반 직원들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PA를 하게 되면 어떤 기대를 하냐면, 제가 그 소프트웨어 로봇이라고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로봇이니까 당연히 얘는 24시간 일을 하겠죠. 그래서 생산성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엑셀 작업을 얘가 해주니까 엄청 빠르겠죠. 생산성과 스피드가 올라가고, 두 번째는 당연히 내가 인풋이 정확하면 업무에러가 적은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규제에 대한 적절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걸 미스하지 않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하는 보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단순 반복적인 일을 얘한테 좀 시켜놓으면 나는 아무래도 좀 일하기가 수월하겠죠.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KBS 뉴스에서 나오는데, 도입되면서 기업마다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단순 반복 업무에 드는 시간을 줄여주는 사무실 로봇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회사 자금팀 사원인 조규석 씨. 담당 업무 중 하나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과금 처리입니다. 각 사업장에서 전기와 통신요금 등을 입력하면 실제로 요금이 맞는지 지로 영수증 등을 일일이 대조해 지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단순 반복 업무인데 하루에 꼬박 평균 1시간씩은 걸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업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수증 대조 업무를 자동으로 해주는 RPA, 즉 사무용 로봇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것. 1시간짜리 업무가 5분으로 줄었고 그만큼 퇴근 시간도 빨라졌습니다. 70건, 80건, 많게는 100건까지 가다 보면 소모되는 시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RPA가 그 작업들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소모될 시간들을 활용해서
RPA가 좀 전에 보신 그런 영상입니다. 내가 하루에 하고 있는 일에 10분 혹은 30분, 1시간에 단순 반복적인 일을 줄여주니까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거죠. 워라밸이 생기는 거죠. 아마 병원에서나 지금 의료 기관에 계신 분들은 분명히 직원분들이 저런 일들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을 덜어주는 게 RPA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RPA는 이제 일반 명사와 언어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건 뭐냐면 RPA를 이제 모르면 안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 월드에서. 어떻게 RPA가 포지셔닝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PA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7년 정도에 글로벌하게 RPA가 알려지고 검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빠르게 RPA는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주요 기술 중에서 2018년에 보시면 RPA는 9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IoT, AI, 그 다음에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밑에 있지만 이제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불과 1년 만에 2019년에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기술로서 여타 기술들을 다 제치고 IoT 다음으로 2등으로 올라간 거죠. 그만큼 RPA가 굉장히 중요하게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각인이 되고 있고 다른 기술과 달리 RPA는 이분들이 기대감 중에 하나는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RPA는 어떤 솔루션보다도 훨씬 더 비즈니스 친화적인 솔루션이라는 거죠. 이런 RPA가 2020년에 들어서는 가트너라고 하는 그룹에서 전략적인 기술 트렌드를 매번 발표를 합니다. 2020년에 10대 기술 중에서는 사람 중심과 공간 중심인데 사람 중심 기술의 첫 번째 RPA를 넣은 거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면 RPA가 아니고 초자동화입니다.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엔드-투-엔드로 자동화하겠다. 그래서 이 초자동화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이 자동화가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언택트 상황에서 병원이든 기업이든 중단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언택트 상황에서 중단 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디지털이 조금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2021년에 대한 전망을 최근에 냈는데 2021년에도 똑같이 10개의 전략적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데 2020년과 비교했을 때 하나가 여전히 남은 게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화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은 여기 위에 보시면 리질리언트 딜리버리, 복원력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엄청난 변화와 위기 상황에서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혹은 포스트 코로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뭔가 복원, 다시 튀어오르려면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될까? 초자동화, 자동화를 해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지 그 복원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게 그 기술적인 트렌드고 전망인 거죠. 그래서 자동화가 이제 nice to have가 아니고 엄청나게 절실해진 거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절실한 기술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PA의 병원 사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RPA는 이제 기업에서 먼저 도입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RPA 월드에서 유명한 회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RPA로 가장 큰 규모로 하고 있는 두 회사를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2017년에 RPA를 도입을 하고 글로벌하게 RPA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전사적으로 적용해도 이제 되는구나. 그리고 전사적인 효과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최초로 입증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어느 나라 회사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 보이시죠? 화면에서는 우측인데 일본의 인구가 2010년에 1.3억을 정점을 찍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2016년에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을 세울 때 소위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한 거죠. 보니까 경제 상황이 너무 정체가 돼 있고 불안정하고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커진다는 거죠. 2016년 말에 일본의 모습인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안 나죠. 아마 지금 일본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구나. 그리고 현재의 불확실성은 미래에도 더 증폭되지 않을까?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했었고 회사에서 선택했던 전략적인 선택지는 우리는 생산성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겠다. 근데 생산성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How?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생산성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경비를 줄이고 사람을 줄이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 근데 이 회사는 사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받습니다. 직원 중심으로. 그래서 회사의 업무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0부터 5까지 있는 거죠. 굉장히 오해 업무가 중요한데 저 오해 업무에 포진되어 있는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레벨 0에 있는 단순한 일을 없애버릴게 레벨 1과 레벨 2에 있는 업무는 이제 당신이 하지 말고 새로운 기술을 줄 테니 그 기술을 써서 해보세요라고 하는 기술로서 이네이블링하는 툴로서 선택한 게 RPA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RPA를 하고 통해서 에이스를 전략적 사업에 투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자체는 어마어마합니다. 3년 동안 무려 300만 시간, 300만 시간이면 1,500명 분의 일이 바뀌는 겁니다. 이 회사 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되는데 3년의 프로젝트를 거치고 나니 80%는 3년 전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회사의 이 RPA에 대한 성과는 많은 기업들한테 영향을 줬고 국내 기업도 많이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KB금융그룹이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가장 큰 규모를 하고 있고 기사에 나온 걸 보면 KB금융 디지털의 세 개의 축인 거죠. 인프라 축과 영업의 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세스의 축입니다. 그래서 KB금융그룹은 프로세스의 축에서 RPA를 쓴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워라밸도 실행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 비대면 영업을 활성화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일은 로봇한테 시키고 직원은 판단을 하세요 라는 직원의 역할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이후에 국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사례를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게 국내 그룹사는 한 30대 그룹 혹은 50대 그룹을 지금 쭉 줄을 세워보면 RPA를 안 쓰고 있는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룹사 소에게는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은 확산이 되어 있고 오전에도 제가 공공기관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왔는데 지금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리 병원 쪽에서도 RPA 도입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도입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RPA는 어떤 업무가 적용이 되느냐? 보시면 저쪽 끝에 보시면 이제 리피티드 태스크, 그러니까 단순 반복적인 일을 자동화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가 올라가면 어드밴스드 오토메이션인 거죠. 좀 더 복잡한 자동화를 하는 거죠. 어드밴스드 오토메이션은 뭐냐면 조금 사람의 판단이 좀 더 요하고 룰이 좀 복잡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람과 로봇이 조화롭게 일을 하는 거죠. 일을 서로 던져주고 받고 그리고 이 뒷단계에 있어서는 사업에 대한 사업적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재무 인사의 단순 업무 위주로 먼저 시작을 했다고 하면 이후에는 사업적 성과를 내기 위한 핵심 영역의 자동화를 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자동화 영역을 본다고 하면 헬스케어 산업은 워낙에 이렇게 밸류 체인을 펼치면 제약도 있고 다 있으신 거죠. 유통도 있고. 그래서 보시는 업무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이실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병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최근에 환자 관리, 의료진 관리, 수익 관리 같은 측면들이 자동화 측면에서 고려가 되고 있는 업무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이제 종합병원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이 업무 이외에도 자동화를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대형 종합병원에서는 저런 업무를 전형적으로 자동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보고서를 만드는 작업들. 그다음 두 번째는 환자 예약. 그다음에 그 환자 추천 담당자한테 알려주고 결과를 환자한테 다시 통보해주는. 그다음에 퇴원 환자한테 대한 정확한 알림 서비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대응. 메디케어 감사가 항상 많이 일어나는 거죠. 감사에 대한 대응. 그냥 독일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종이 문서의 내용들을 디지털화해서 입력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인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그게 RPA를 쓰고 그냥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고 모니터링입니다. 양품에 대한 그다음에 소모품에 대한 재고를 적절하게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저스트 인 타임 재고인 거죠. 재고를 적절하게 해서 불용 재고를 최소화하는 데 RPA를 쓰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약 관리 업무에 대해서 컨펌하고 리컨펌하는 데 자동화를 씀으로 인해서 예약 부도율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물론 여기도 감사에 대한 업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업무 사례들을 보면 이건 해외에 있는 이제 병원들이 주로 자동화할 때 쓰고 있는 업무들인데 병원에서 보시면 이런 업무들 많이 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대량 데이터 업로드입니다. 의료비에 대한 매뉴얼이 변경이 됐다든가 관리 데이터에 표준화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된다든가 질병 코드를 업로드해야 될 때 이런 경우들을 자동화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초과 근무의 어떤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국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당일에 타임스탬프를 찍고 과금 코드를 입력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자동화를 해서 수작업을 줄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비활성 환자들 환자가 실제 병원에 지금 입원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비활성화된 환자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계정을 정리해서
그 청구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를 줄이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은 시스템 간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EMR을 새로운 EMR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병원 내에 여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포맷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걸 하나의 포맷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전달하고 분석하는 부분에 RPA를 쓴다는 거죠. 오늘 이제 의료정보 리더스 포럼이기 때문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RPA 전략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동화 범위를 얼마나 넓게 볼 거냐, 좁게 볼 거냐. 그다음에 자동화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할 거냐, 복잡한 업무까지 할 거냐. 그다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자동화 성과에 대한 기대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태스크 자동화 제일 아랫단에 있는 부분을 보면 비용 절감의 위주가 일반적이고 지금 국내에 있는 병원에서 1차적으로 자동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심평원이라든가 공단에 보고하는 단순 반복적인 타스크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가 어떻게 보면 여기 1단계 자동화로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제가 병원분들을 만나 뵈면 그것도 중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병원의 어떤 수익성,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동화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자동화 RPA에다가 AI가 들어가는 예를 추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RPA랑 같이 유기적으로 써서 매출 증대 그렇게 해서 병원의 병상 가동률을 높여서 어떻게 하면 병원에 더 효과를 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에 올라가면 그건 이제 비즈니스 자체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동화 성과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 다음에 RPA 플러스 AI인데 자동화에 대한 성과는 일반적으로 성과를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저쪽 왼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비용 절감, 빨리 업무 처리해야지. 사실은 저건 성과가 아니고 IT를 하게 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값인 거죠. 근데 지금 병원, 특히나 인 코로나, 우리 혹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병원이 해야 되는 분명한 병원의 사업적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적 목표를 아까 금융기관처럼 생산성 최고의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될까?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RPA는 그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과에 대해서 툭 들어가지 마시고 여기 있는 기업들은 사업 성과와 변화와 혁신이라는 각 회사에 가장 적합한 테마를 찾은 거죠. 키 퍼포먼스 인덱스. 그래서 자동화를 한다고 하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리더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좋고 그다음 두 번째는 RPA는 일반적인 그 IT 시스템은 개발, 관리, 운영이라는 게 중요한데 RPA는 업무가 다양한 거죠. 재무, 인사 업무, 원무과 그다음에 진료, 환자 이런 뭐 약품 다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자동화해야 될까는 자동화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굴이란 그래서 RPA는 어떠한 IT 프로젝트보다 전사적으로 사람들이 들썩들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뭘 자동화를 해주면 좋겠냐. 그래서 발굴이 중요하고 참여가 중요합니다. 끝으로는 이제 비즈니스 성과에 대한 측정을 하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를 가져가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매출 증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업적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RPA에다가 AI 기술들을 접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기술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IT 쪽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니까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AI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RPA랑 연결되는 기술은 OCR입니다. 종이 문서에 있는 부분들을 디지털화하는. 그 다음에 마이닝, 프로세스 마이닝, 태스크 마이닝 그리고 챗봇 이런 것들이 RPA랑 연결이 돼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X 플러스 RPA. 요새 X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X 플러스 AI. 저쪽 끝에 보시는 데는 보스턴에 있는 MIT입니다. MIT의 스타트업 센터라고 하는 AI 중심의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MIT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MIT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이제 바일링구얼 이중언어를 쓸 거다. AI 언어와 전공 언어를 동시에 쓸 거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도 최근에 X 플러스 AI. 여기서 X는 학문인 거죠. 모든 학문에 AI를 쓸 거다. RPA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X 플러스 RPA라고 하면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오토메이션 퍼스트. 그러니까 RPA 입장에서 X는 도대체 뭘까? 라고 했을 때 아까 비즈니스 월드에서 언어가 되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동화할 수 있는 모든 업무. 그 회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X가 되고 두 번째는 병원에 있는 IT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참여하는 누구나 참여하는. 그래서 보면 로봇 오토메이션 이코노믹스 로봇 자동화를 해서 실질적인 사업적인 성과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한 몇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무지하게 바쁘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네모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죠. 나는 네모바퀴로 수레를 끌고 가기 때문에 바쁜 거죠. 근데 IT라고 하는 거는 저 네모바퀴를 동그란 바퀴로 바꿔주는 것 같아요. 동그란 바퀴로 바꿔주는 것 중에 가장 지금 현재 핫한 기술은 RPA인 거죠. 그래서 병원의 업무 중에서 이렇게 네모바퀴로 돌리고 있는 일들을 찾아내서 동그란 바퀴로 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이런 후회를 안 하는 거죠. 올 4월달에 주식 5억 샀지라는 후회를 안 하는 거죠. 이런 후회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크게 바뀌어야 되고 절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 업무를 자동화해줬다면. 지금 병원 쪽은 자동화가 이제 도입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도입을 해서 병원이 원하는 사업적인 성과를 내는데 RPA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It's time to reboot how we work.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방식을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일종의 리부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올 7월에 썼던 책인데 오늘 제가 시간이 좀 짧아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RPA 기반의 디지털 혁신이라는 테마를 제가 좀 책을 써본 게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릴 테니까 그 제목을 목차를 보시고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부분들을 찾아서 발췌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싶고 제가 의료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앞에 RPA 세미나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처음인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중요한 기술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업적으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